소개받은 신혜숙입니다. 저는 국제내교육학회의 부회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내교육학에 대해서 교육적 가능성과 의미를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먼저 내교육은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심신통합적 훈련 교육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깊은 심신수련 전통하고 현대 뇌과학을 융합한 체험 위주의 활동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화한 내교육학이 있겠지요. 이러한 내교육학은 뇌에 관한 제반 지식을 통합하여 인류의 건강, 행복,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생학문 분야를 가리킵니다. 이 뇌교육은 기본에 몇 가지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죠. 이 나의 교육적 경험을 겪고 그 다음에 그 교육적 경험이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본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통합인데 우리를 흔히 신체 따로, 정서 따로, 인지 따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하나이죠. 통째로 된 하나.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활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인데요.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우리 내교육에서는 인간의 뇌에 무한한 발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있다 이렇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과 그냥 그 지식만 아시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점이 있는데 뇌교육학에서는 바로 그런 긍정 이것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사항은 정보인데요. 이 뇌 활성화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의 수준과 질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이든 목표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목표를 가질 때 그 정보의 수준과 질이 높아져서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는 수준도 달라지는데 뇌교육에서는 바로 그러한 좋은 정보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류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또는 우주라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그런 어떤 생태계 또는 사회적 공동체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개체와 전체의 유기적이고 상생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제들을 잘 모르게 되면 뇌교육을 그냥 하나의 무슨 운동법 그다음에 또는 이제 방법, 기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러면 뇌교육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뇌교육은 뒤에 교육자가 붙어 있지만 교육만의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 이렇게 훈련이라든지 치유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교육을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굉장히 여태까지 배워보지 못한 그런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거를 내가 경험을 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그러니까 나 자신을 통째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교육적인 의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먼저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학에서도 계속 학습자 중심이냐 아니면은 이제 교육 내용이 더 중요한 문화유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선 정말 나 자신을 학습 소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듯이 나를 배우는 것이 뇌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체험적 인성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자기 안에 엄청나게 깊은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홍익인간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창조성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조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무한한 발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달 가능성이 이제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를 지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틀에 의해서 잘 이 창조성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뇌교육에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평화, 또 행복,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몸과 대화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내 안에서 여태까지 내가 갇혀 살았구나, 그 틀을 깨고 나오면 창조성이 저절로 실현이 되겠죠. 뇌교육같이 창조성 실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방법은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가졌던 직업의 거의 많은 것들이 이제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복제인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성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굉장히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이제 뇌교육은 자기의 뇌를 파악하고 그 자기의 뇌를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문교육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새로운 대답을 내는 그러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뇌교육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성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뇌교육은 자기교육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 의해서 나를 향한 나의 교육적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나에 있는데,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양파를 갖다 놓고 까도 그 속에 또 새로운 그 껍질이 또 나오죠. 그러듯이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언젠가 질문을 던지셨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때가 많잖아요. 예. 그게 우리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멀티플 셀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나중에 어떤 내가 앞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이해가 달라지는데, 뇌교육에서는 바로 나라는 이 정신이 있잖아요. 이 나라는 정신이 사실은 나를 전부 운전해 가고 있는 어떤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정신은 내 뇌가 만들어낸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파해서 이 나라는 의식, 이 부분 또는 뇌가 만들어낸 이 어떤 산물, 이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 전체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또 발달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겪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정도가 틀려지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네. 예전에 제가 썼던 논문에서 그림을 그렸던 건데요. 여기에서 학습 소재라고 하는 게 있죠? 학습 소재는 영어, 수학, 뭐 국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그걸 학습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는 거는 누구예요? 난데 그 나는 어떤 날까요? 사실은 통째로의 나이기도 하지만 나에서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몸으로 배워요? 아니면은 머리로 배워요? 머리로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은 나 전체 중에서
의식이 분리가 돼가지고 걔가 학습 소재를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다시 나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학습 소재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들어와서 내 거로 만든다고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세자로 내면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 교육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내 교육에서는 누구를 학습 소재로 삼아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내가 저기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뜨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여기 내 손이 있네, 내 발이 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진짜 자기랑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시선을 안으로 향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내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향한 나의 발달을 위한 활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느꼈어요. 이 몸속에 있는 장을 느껴요. 그러면 그 장을 느끼는 순간에 이 뇌에서 굉장히 많은 시냅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시냅스의 변화가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올까요? 바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뇌 교육이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바라보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뇌 교육은 어떤 식으로 나를 학습을 해나가느냐 하면 일단은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듯이 눈을 감고 자기 인식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자꾸 뭔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막 팔에서 막 피가 흐르는 느낌도 들고 피부가 따끔따끔한 느낌들 이런 부분적인 느낌에서부터 시작해서 배 안에 있는 어떤 막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가 커질까요? 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나를 잘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뇌가 변하고 향상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 보통 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뇌 교육인데 요게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틀을 깨고 자기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그럼 매 시간마다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일단 우리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안정된 온실과 같은 곳에서 먼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정신은 각성이 되고 몸은 편안하게 이완이 돼서 집중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안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는 게 뭘까요? 내관입니다. 내관은 명상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해가지고 뭔가 많은 변화를 느낀 다음에 영원히 그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명상 상태에서 깨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준비, 내관, 교류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뇌교육이 아니고 뇌교육의 특징은 뭐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경험하면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뇌교육학의 체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뇌교육학은 일단 크게 철학적인 그런 그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향해 갈 것인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잘 가겠죠. 다음으로 목표는 있는데 거기에 배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인지 방법이 있어야 되죠.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뭘까요? 뇌 개발학이죠. 두뇌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배운 거를 어디에 나가서 다시 더 크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더 해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뇌 실천학입니다. 그래서 뇌 실천학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은 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뇌교육학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가 주는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그거는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뇌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를 생존 모드에 있단 뇌를 실존 모드, 삶의 의미, 목표,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실존 모드지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눈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뇌교육은 무엇으로? 생존을 실존으로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이자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